자, 이어서 설문 3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여러분들 그 보충 자료 다운로드한 거 4페이지, 5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서 5페이지인데, 자, 바로 영장주의 예외 규정은 수사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공부를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를 보여주는 게 영장주의 예외 규정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본적인 설명을 하게 되면, 영장 없는 신병 확보가 있어요. 그러면은 영장 없이 신병을 확보했다, 애초에 체포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체포했다라고 하면은 현행범 체포와 긴급 체포를 모두 검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현행범 체포가 위법하다고 무조건 위법해요? 긴급 체포 요건을 갖출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냥 영장 없이 신병 확보했다, 그냥 임의 동행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그냥 신병 확보 그냥 더 크게 표현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직법 3조 1항의 임의 동행, 주민등록법 26조 수사상 임의 동행, 그 다음에 현행범 체포, 긴급 체포, 이 5가지를 모두 검토해야 돼요. 왜냐하면 경직법상 임의동행 요건 못 갖췄어도 4개 중에 하나 갖추면 되잖아요. 현행범 체포 아니어도 4개 중에 하나 갖추면 되잖아요. 즉 모두를 다 검토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보면은 최근에 이제 경찰 실무에서 그냥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가 아닌데도 임의동행을 하면서도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상대방은 깜짝 놀라죠. 그런데 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뒀냐면은, 혹시나 수사상 임의동행이나 경직법상 임의동행 요건을 못 갖췄어도 현행범 체포나 긴급 체포의 요건을 갖추는 전제로서 미란다 원칙 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장 없는 신병 확보는 기본적으로 이 5개가 모두 검토가 되는 게 원칙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체포를 했다면 2가지만 하면 된다. 그러나 임의동행했다 하면 5가지를 다 검토해서 사실상으로 미란다 원칙을 고지해서 현행범 체포가 된다. 그럼 적법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영장 없는, 시험 나오면 이제 압수로 보통 나와요. 왜냐하면 뭐 수색도 함께 나올 수 있는데, 수색에서 멈추면은 재미가 없어요. 물론 부분 점수로 한 5점 정도로 잡을 수는 있지만 왜 재미가 없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야서 나중에 증거 능력도 묻고, 이걸 토대로 뭐 2차 증거를 발견하고 압수를 해야 좀 재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216조 1항 1호 때문에 수색도 할 수는 있겠지만 압수가 이제 기본 원칙이에요. 이런 영장 없는 압수는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영장주의 예외 규정들이 헌법 12조 3항에서는 사전영장주의를 두고 있고, 왜 사전영장주의냐. 체포구속, 압수수색 시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영장을 제시하려고 하면 당연히 사전에 영장을 받았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전영장주의가 원칙인데, 다만 이게 이제 기본권으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헌법을 공부했을 때 이 기본권 규정은 해석으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헌법 37조 2항에서 예외 규정이 있을 때, 법률상에 예외 규정이 없으면 기본권을 침해한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상 예외가 뭐가 있냐. 216에서 218조가 있고 플러스 222조 2항 변사자 검시에서, 변사자 검시와 관련해서 긴급 검증이 하나 있긴 있어요. 근데 뭐 여기까지는 특별히 우리가 사람 죽고 변사자 검시하면 문제가 전혀 새롭고 보통 물어보질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예외인데, 이 예외 규정을 갖추면은 적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외 규정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함을 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영장 없는 압수에서도 이 216에서 218조 이 6개 제도를 모두 검토하는 게 원칙이다.
이게 이제 원칙이다. 이것은 영장 없는 신병 확보와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이걸 기본으로 잡아가지고 여기서 출발을 하는 게 조문을 이제 분석해야 될 거 아니에요. 216조 1항 1호는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를 수색하는 겁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피의자를 수색, 피의자를 찾는 거, 체포를 위해서 사후영장 필요 없고요. 물론 2019년 12월 31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서 바로 영장에 의한 체포라든지 수사상 구속의 경우, 영장이 발부된 경우에 있어서는 바로 긴급한 경우로 한정한다라는 조문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긴급성 문제가 하나 되긴 하지만 사후영장은 필요 없고요. 반면에 이제 216조 1항 2호는 이제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이고, 그 다음에 수색이나 검증은 필요 없고요. 압수계속 필요시에 지체 없이 체포 시점으로부터 48시간 내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217조 2항이 2008년 1월 1일 들어왔어요.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와 관련해서 기존에는 사후영장이 없었다가 2008년 1월 1일 날 이게 도입이 됐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압수계속이 필요할 때만 그런 거지 수색이나 검증에서는 사후영장은 불필요합니다. 아니 근데 왜 압수수색영장이라고 되어 있느냐? 여러분 범죄수사규칙이라든지 검찰 사건사무규칙 들어가 보면은 거기서 영장 양식이 있잖아요. 이 영장 양식 별표를 눌러 보면은 영장 양식이 명칭이 압수수색 영장이고 실제 영장 다운받으면 압수수색 검증 영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장의 명칭이 압수수색 영장이니까 이렇게 썼지만 압수시에만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216조 1항 2호와 관련해서 체포 현장, 체포하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체포가 착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 판례고, 실제 판례가 존재하죠. 많은 책에서 이 판례를 소개 안 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바로 현행범 체포에 착수하지 못한 이상 216조 1항 2호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가 아니다 해서 체포 착수서를 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 문제가 나와요. 이 대상 문제에서 긴급행위설과 부수처분설이 나오는데, 이 대상은 항상 흉기라든지 피의사건과 관련된 것 이외의 것이 문제가 될 때 이 대상 논의를 하는데, 이 대상과 관련해서는 어떤 체포 사유로 된 물건에 한정한다. 왜냐하면 별건 압수는 금지되고 항상 하는 게 그거예요. 216조 1항 2호뿐 아니라 영장주의 예외 규정들이 영장만 예외이지 다른 요건을 완화하고 있지 않아요. 항상 기본권과 관련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원칙대로 다 보호를 해야 되죠. 그래서 형사소송법 215조에 보면 피의 사건과의 관련성이 압수수색 검증의 기본적인 요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영장 뺐다. 그러면 조문에 없다 하더라도 영장 이외의 나머지 것, 조문에 있는 것 나머지 것은 원리 원칙대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별건 압수 금지에서 피의 사건과 관련된 것에 한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후영장도 항상 봐야 돼요. 물론 이제 장소도 한번 봐야 되는데, 장소는 체포 현장에 제한되는데, 이때 체포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점유관리권, 체포와 관련해서 하나의 점유관리권에 미친다. 물론 이제 예외도 있어요. 연행 후에 경찰서. 이건 목적론적으로도 이건 괜찮다고 봐요. 예로 들면은 노상에서, 항상 되는 건 아니고 노상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막 저항하거나 혹은 이 사람의 프라이버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경찰서 연행 후에 소지품을 압수하는 걸 현장으로 볼 수가 있죠.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닌 한은 어떤 점유관리권에 미친다. 그래서 유명한 판례가 하나 있죠. 바로 대문 밖 20m 떨어진 지점에서 체포를 했다 이거예요. 집 안으로 들어간다.
대문이 있다, 담장이 있으면 담장 안으로 하나의 점유관리권이 미치죠. 그래서 대문 바뀌면 안으로 못 들어가죠. 이렇게 나온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후영장을 꼭 봐야 돼요. 사후영장이 계속보관과 관련해서 나왔느냐라고 보고요. 예외적으로 이제 야간 집행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쓴 부분이 이 야간 집행 제한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 220조는 요급처분이라고 해가지고, 이 요급처분에서 216조의 경우에는 야간에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거주 등의 참여 없어도 무방하다. 이게 이제 123조 2항을 예외적으로 이 두 가지 조문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217조 1항에 나와서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요급 처분이 이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야간에 안 되고 주거주 등이 꼭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주거주 등 참여는 약간의 유연하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특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포 현장에서의 압수다라고 하게 되면 시대장후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잘 봐야 돼요. 시대장후를 잘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16조 2항은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시, 압수수색 검증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 여기도 영장은 필요 없는데, 이 조문의 특징이 뭐냐면은 피고인이에요. 피고인. 즉 수사 단계에서 쓰는 조문이 아니라 이것은 공소 제기 후에 하는 거고, 나머지는 크게 논의도 없어요.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시 압수수색 검증은 사실은 법원에서 피고인 잡아다 달라라고 검찰청에 촉탁이 있을 때, 지금은 대도시에 있어서는 경찰이 이제 안 해줘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부에 어떤 피고인을 구속하는 인원들을 별도로 다 확보를 했어요. 근데 중소도시 이하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검찰청에서 촉탁하면은 검찰청에서 그만한 인원이 안 되기 때문에 경찰이 집행기관으로서 법원에 촉탁을 받아가지고 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바쁜 형사과 직원들이 갑자기 법원에 촉탁을 받아가지고 가서 피고인을 구속해 오는 거예요. 이것도 승질나는 건데, 거기에 더해서 압수수색까지 한다는 것은, 압수수색하면 사실은 자청보관하고 이 사건에 개입하는 건데 수사기관으로서는 맞듣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잘 활용이 안 되죠. 그리고 공소 제기 후에 이해한 것이고, 216조 3항은 이제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압수수색 검증을 가능하는 거고, 여기는 지체 없이 사후영장. 특히나 이 조문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언제나 사후영장을 받는 거예요. 압수수색 검증, 수색 검증까지 사후영장을 받는데, 이 조문의 이제 특징은 뭐냐면, 여기서는 사실은 시, 대, 장, 후까지 나오는데 시간이나 대상은 별도로 논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범행 중, 범행 직후라고 되어 있고, 대상도 별도로 논의하지 않는 게, 예를 들면은 절도 현장에서, 절도 범죄 장소에서 뭐 사기 증거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이 사기 증거는 범행 중, 범행 직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별건이 개념상으로는 딱 그 범죄라고 하는 게 있어서 대상도 별로 논의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는 이제 압수수색 검증과 관련해 가지고 수색 검증까지 사후영장을 받는 유일한 경우인데, 이유는 뭐냐? 216조 3항은 이 체포와 매개가 안 돼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로 이 얘기는 피의자가 현장에 없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피의자가 현장에 없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 예를 들면 목격자가 없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사하는 것들 중에서 하나가 사망한 자, 사람이 사망했어요.
그 피해 유류품 그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계산을 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게 바로 차량이 관성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딱 멈췄어도 달려온 속도만큼 이게 튄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류품과의 거리는 어떤 차량의 속도를 계산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죠. 근데 경찰관이 현장에 가서 유류품 신발 같은 거 뭐 소지품을 발로 한번 찼어. 한 10m 쳐냈어요. 그러면 만약에 피의자가 현장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방어할 거야. 왜 발로 차냐? 그거 잘못됐다. 근데 피의자가 현장에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루어지면은 엄청나게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을 못 보고 있기 때문에 수색 검증 과정을 못 봤기 때문에 반드시 사후영장을 토대로 이 최소한의 통제 장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성질 영상 불변론을 취했던 예전부터 과거부터 위수증을 처리를 했어요. 사후영장이 없으면. 왜? 너무나 불공정한 상황이 된다. 사실 216조 1항 2호도 사후영장이 없어가지고 기존에는 이른바 이제 체포 실현설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체포가 성공해야 된다는 건데 끝까지 다 보고 있어야 된다. 이게 최소한의 담보장치로 잡았다가 2008년 1월 1일부터 사후영장이 들어오면서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 사후영장이라는 통제장치가 있기 때문에 다 볼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정도까지 문헌대로 체포 착수만 해도 좋다. 이렇게 사후영장은 최소한의 이제 통제장치, 적법성에 대한 통제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17조 1항에서는 이제 긴급체포가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있어서 24시간 내에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가 있고, 이 경우에도 똑같은 조문이에요. 압수계속 필요시 지체 없이 48시간 내에 체포시로부터 48시간 내에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는데, 여기서 이제 다시 또 한번 설명을 하면 지체 없이 48시간 내, 여기도 체포 현장에 긴급체포가 들어가 있고 여기는 긴급체포라고 되어 있고, 원래 긴급체포 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점이 지체 없이 48시간 내, 지체 없이 청구하되 늦어도 체포시로부터 48시간 내, 이걸 맞춰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론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 압수수색영장을 반드시 함께 청구하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가급적이면 맞춰서 청구하면 체포가 위법하면 압수는 당연히 위법할 거니까 좀 편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서 가급적 같이 청구하는 것을 유도하는 그런 조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218조, 이 조문 좀 하면은 좀 더 설명하면, 이 조문의 특징은 긴급체포가 성공을 해야 돼요. 조문이 긴급체포된 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소지라고 하면은 휴대의 느낌이 있어요. 보관은 휴대까지는 아니어도 주변에 내가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돼.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 내에. 근데 소유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어요? 소유물은 꼭 현장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도 있고 사무실에도 있고 뭐 독서실에도 있을 수 있어요. 소유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4시간도 긴급체포의 성공으로부터 24시간에 한정된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대장후에서 시해가는 어떤 긴체가 성공하고 그것도 24시간 이내. 그 다음에 대상은 여기도 똑같아요. 긴급체포 사유로 된 물건. 왜? 영장주의 예외 규정일 뿐 압수의 요건을 완화하는 게 아니고, 장소적 제한이 없다는 거, 제한이 없고, 뭐 사후영장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야간 집행은 안 된다는 게 이 조문의 특징이에요. 왜 야간 집행이 안 되냐면 220조가 216조만 예외를 두고 있다. 217조는 이런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시대장우야까지 한번 봐야 되는데, 시대장우야 보는데, 여기서 이제 가끔씩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긴급체포를 저녁에 하면 저녁에 가가지고 압수수색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사실 충분히 필요성은 있어요. 근데 긴급체포를 저녁에 했을 때는, 자, 범죄 장소는 지금 빨리 수습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평온이 깨졌으니까. 체포 현장도 체포하는 과정에서 평온이 깨졌으니까 빨리 수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217조 1항은 제3의 장소라고 하는 것을, 꽤 다른 데서도 할 수 있지만 제3의 장소라고 하는데 특별한 독자적인 실익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긴급체포를 하고 통지는 얼마에 하면 돼요? 24시간 내에.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 선임권자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통지를 하는데, 형사소송 규칙 51조 2항에서는 그 제한을 24시간으로 두고 있어요. 24시간이면은 주야주든 뭐 야주야든 어떻게든 주간이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춰 놓은 거예요. 즉 예로 들면은 서울역 근처에서 긴급체포를 했어요. 집이 청담동이야. 청담동은 평온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까지, 범죄 장소는 뭐 서울역, 뭐 광화문 체포는 서울역에서 했다. 집은 청담동이다. 좀 먼 지역에 평온한 곳이기 때문에 일출이 되고 주거지 등을 참여시키고 그 다음에 해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자, 아무튼 긴급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검증이 여기 하나 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18조는 유류물이나, 여러분 유류물은 정말 주의해야 돼요. 실무상으로 자꾸 유류물 해가지고 분실물, 유실물이라든지 어떤 분실, 놓고 간 물건,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데 큰 코 다칩니다. 다 유류물로 처리해서 임의제출물 압수를 하는데 아무도 안 다투고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넘어가는 게 있어요. 이건 현실이에요. 인식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갑니다. 근데 여러분 유류물은요, 한자적 의미로 유실물, 분실물, 놓고 간 물건이 아니에요. 유류라고 하는 글자 자체가 죽은 자가 남긴 물건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겠어요. 남녀가 사귀입니다. 근데 물건을 놓고 갔어요. 뭐 남자친구가 혹은 여자친구가 물건을 놓고 갔어요. 남자분이 얘기합니다. 전화해서 유류품 가져가세요. 이렇게 전화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그날로 당장 헤어져야 돼요. 유류품, 유류물은 유류품, 바로 죽은 자가 남긴 물건이에요. 왜 잘 살고 있는 여자친구를 왜 죽여요? 왜 남자친구를 왜 죽여요? 우리가 그때는 유실물, 분실물, 놓고 간 물건이지 유류물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유류물은 이렇게 죽은 자가 남긴 물건이고 일반 사례에서 쓰이질 않는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래서 많이 나오는 게 유류물이나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해서 압수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영장은 필요 없지만, 그러나 일단 취거 후에는 일반 압수와 똑같고 압수 목록도 교부하고 임의로 취거할 수 없다. 강제수사죠. 강제수사이니까 영장주의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조문에 이제 두 꼭지가 있어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이 제출자가 이렇게 딱 제한됩니다. 아무나 제출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 꼭지고, 두 번째로는 임의로 제출한 거. 여러분 실무에서요, 이것 좀 임의로 제출해 주실래요? 예, 임의 제출하겠습니다 하고 받아오죠. 이거 피의자 측에서 다투면 다 100% 깨집니다. 변호사들이 다투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의 제출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임의 제출은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거. 임의 제출 명목으로 강제적인 압수가 행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출의 임의성은 검사가 합리적 의심 없는 정도로 증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임의 제출은 보통 받을 때 미리 설명을 드리면, 우리 형사소송법 218조에는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하면 영장 없이 압수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걸 임의 제출물 압수라고 하는데, 이거 일단 압수에는 못 가져갑니다. 일반 압수와 똑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판단해서 제출 여부를 결정해 주세요 하고 시간을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제출하는 거. 그러니까 법률 이런 제도와 법률 효과를 잘 설명해주고 자진해서 제출할 때 그때만 적법하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니까 체포 현장에서 피의자를 수색하는 거,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하는 거,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 압수수색하는 거, 그리고 범행 중 범행 직후 범죄 장소에서 압수수색 검증하는 거, 긴급 체포된 자가 소유 소지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 압수수색 검증하는 거, 유류물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에 대해서 압수하는 제도가 있는데, 자, 이제 대부분의 90%의 것은 항상 나오는 게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일단은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영장이 없다라고 하면은 216에서 21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은 위법하다. 이게 안 되면 위법하다는 게, 이거 헌법 12조 3항과 법으로 치면은 이렇게 이제 헌법과 법률을 쓸 때는 보통은 앞에 법명을 빼놓고 그냥 써도 돼요. 근데 법으로 쓸 때는 법 215조 이렇게 안 쓰면은 헌법 12조 3항, 헌법 215조라고 쓰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헌법 12조 3항, 법 215조. 사전영장의 원칙이니까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라고 하고, 이게 이제 한 꼭지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꼭지는 이런 거예요.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강제적인 압수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 박스 밑에 다음 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에 보면은 이 표현이 나와요.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표현입니다. 5페이지에 그 문제점에 쓸 때 수사 단계에, 자, 설문에서 영장 없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216에서 218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위법하고요. 그리고 설문의 압수는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강제적인 압수. 이건 무조건 기계적으로 써야 돼요. 이 6개의 조문 중에서 3개를 한 방에 지우는 거예요. 자,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강제적인 압수. 얘는 수색이죠. 압수이기 때문에 얘는 수색인 216조 1항 1호를 지워요. 강제적인 게 아닌 게 뭐가 있어요? 임의 제출물 압수가 있잖아요. 218조 지우는 거예요. 자, 수사 단계가 아닌 게 뭐가 있어요? 216조 2항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 집행 시. 그래서 216조 2항.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세 가지는 적용이 안 된다. 적용 여지가 없다. 이렇게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 한 문장으로. 자, 조문도 216, 11 더하기 11을 더하면 2죠. 동그라미. 6과 1을 합치면 8이 되죠. 216조 1항 1호, 216조 2항, 그 다음 218조는 애초에 적용 여지가 없다. 90%의 사례가 이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줄이는 게 있어요. 더 줄이는 것이 있는데, 제가 15년 이상 이 사례를 연구하면서 답안을 쓸 때 순서, 장소부터 봐라. 장소부터 보고 그 다음에 체포 순으로 검토를 합니다. 장소는 216조 1항 2호. 결국은 남는 게 이거예요. 216조 3항, 217조 1항이잖아요. 여러분 긴급 압수수색 검증 영장, 통영장으로 돼 있죠. 그 양식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사부서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바로 와서 찾아보세요. 긴급 압수수색 검증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통영장으로 쓰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무상 많이 활용되기 때문에 얘를 놓은 거예요. 자, 얘는 체포 현장, 얘는 범죄 장소, 얘는 제한이 없다. 제3의 장소도 가능하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두 개를 잘라낼 수 있어요. 여기는 체포 현장이 아니다. 여기는 범죄 장소가 아니다. 217조 1항만 적용될 여지가 있다. 혹은 체포 현장이 아니다. 그래서 216조 3항과 217조 1항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순으로 줄이는 거. 여기는 모든 체포가 되죠. 여기는 체포와 매개가 안 돼 있어요. 여기는 긴급 체포가 성공한 경우에 한한다 이 말입니다. 성공시. 그러면은 긴급 체포가 성공한 경우가 아니다. 현행범을 체포했다면 요 두 개. 만약에 아예 체포가 없었다.
아예 체포가 없었다면 216조 사망 하나가 있다. 자, 이건 반복하면서 공부할까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공부를 해서 외우면 장첸, 뭐 범죄도시인가 영화 보니까 장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머리 싹 묶고. 그래서 장소에서 체포 순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개별 조문으로 이제 갔을 때 이 세 가지 개별 조문으로 이제 딱 가면은 이 개별 조문 같은 경우는 여유 있게 일단은 조문을 계략으로 이제 쓰고 계략으로 서술하고 시대장후 217조는 약까지 있는데 이걸 보고 이 중에서 가볍게 언급을 하다가 문제되는 요건만 요건을 상수를 해서 처리하고요. 나머지는 가볍게 터치. 이게 영장주의 예외다.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장주의 예외는 이 6개의 제도를 다 보는데 여기서 한 방에 줄일 수 있는 게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강제적인 압수해서 216조 1항 1호, 216조 2항 218조를 한 번에 날려놓고 그 다음 장소를 보자. 장소에서 체포 현장이 아니다. 그러면 216조 1항 2호 범죄 장소가 아니다. 216조 3항 날리고 제3의 장소라면 217조 1항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끝. 근데 장소에서 별로 날릴 게 없어. 그 다음 체포로 보자. 216조 1항 2호는 이것저것 걸린다. 근데 체포로 봤더니 긴급 체포가 성공한 게 아니다. 현행범 체포를 했다. 영장에 의한 체포를 했다. 217조 1항도 날리고. 혹은 체포가 안 됐다. 그러면 216조 3항 하나만 넣고 조문 쓰고 쭉쭉쭉 쓰는 그런 형태로 가시면 되겠고요. 이 영장주의 예외 규정은 동시에 2개, 3개가 다 충족할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하나 충족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2, 3개가 중첩적으로 6개가 중첩적으로 적용돼서 함께 봐야 되는 조문이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요건을 이제 전제로 이 사안을 이제 보시면은 담장을 넘은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현금 등을 압수를 합니다. 현금과 도품 등 시계 등을 압수를 하는데 자 그러면은 체포 다 빼고 나머지 다 빼고 일단 뭐야 이거 생각하지 말고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강제적인 압수 이걸 써놓고 일단은 조금 머리를 식히면서 마음을 진정시키는 거예요. 자 얘네들은 적용이 안 돼요. 날려놓고. 자, 그 다음에 장소를 봅시다. 장소를 보니까 담장을 넘은 직후 우리가 담장이 있으면 뭐라 그랬어요? 담장으로 장소의 제한은 벌어진다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압수했으니까 체포 현장은 맞는 것 같은데 담장을 넘었기 때문에 범죄 장소는 아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216조 3항 하나 지워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체포를 이제 보자라고 하는 거. 장첸. 체포를 보니까 긴급 체포가 성공한 경우가 아닙니다. 217조 1항 지워요. 결과적으로는 216조 1항 2호가 있는 거고요. 자, 체포 현장에서 압수수색 검증을 할 수 있고 사후영장까지 나와야 되는데 시대장후 야는 여기도 필요도 없는데 시대장후 뭐 시간에서 이런 것까지 묘하게 야간 집행 제한을 안 써도 좋고 체포에 착수한 직후 체포 실현에서부터 학설이 이렇게 있죠. 체포 실현설, 체포 착수설, 그 다음에 현장설, 시간적, 장소적 접착설 있는데 이걸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과거에는 체포 실현설이 통설이었는데 왜 그러냐면 사후영장이 없다 보니까 216조 1항 2호가 많이 쓰이는데 사후영장에 의한 통제가 없다 보니까 피의자가 체포를 성공을 해서
모든 압수수색 검증하는 과정을 다 살펴봐야 통제가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제 체포 착수서는 이제 문헌에 맞춰져 있는 거고 현장서는 이제 취지만 살린 거예요. 좀 봐야 되는 취지 아니냐. 그럼 현장에서 체포 착수 안 해도 피의자가 현장에 있어서 압수물에 대한 현황을 좀 본 정도다. 그럼 괜찮다는 거고요. 시간적 장소적 접착설은 수사기관의 입장을 고려한 거예요. 아니 뭐 이것은 체포 즈음 체포 앞뒤로 오면 된다. 너무 해석이 강하지만 수사기관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 가지고 이 조문을 넓게 쓰려고 하는 제도이고요. 근데 일단은 조문이 체포하는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체포하는 현장 체포하는은 아니잖아요. 체포가 안 해도 된다니까. 얘도 아니고 둘 중에 하나인데 체포하는 현장이고 그 다음에 사후영장이 이제 나와 있고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문헌 예전과 달리 사후영장으로 통제도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야 그러면 체포를 실패했으면 갑자기 위법화가 되고 체포를 했는데 도망갔으면 위법하게 되고 체포가 성공하면 적법하게 되고 뭔가 이상하지 않냐 좀 우연이 아니냐 그래서 문헌에 맞게 특히나 사후영장 제도가 도입해서 체포 착수설로 가고 우리 판례도 체포가 착수된 걸로 족하다고 보죠. 그래서 일단 체포 현장이고 체포가 성공하면은 여기서도 이제 시간과 관련해서 지워버렸지만 체포 성공 시에는 4개 모두 충족해요. 그러니까 검토할 필요도 없어요. 체포가 성공했으면 시간적 즈음도 맞고 현장에 있는 것도 맞고 착수한 이유니까 이렇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체포 착수 이거 시간 성공 시 문제가 없고 대상도 시 대장후 이것도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서술할 필요 없어요. 216조 1항 요에 대해서 긴급행위설과 부수처분설이 있는데 이런 본질론이 나오는 것은 뭔가 해결하려고 나올 거예요. 무엇을 해결하기 위해서? 긴급행위설은 영장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 영장만 뺀다는 제도다. 그러면 영장 빼고 나머지는 똑같다. 그러면 체포 사유로 된 물건이 한정돼야 될 거죠. 부수처분설은 야 이건 대는 소를 포함한다. 적법한 인신구속,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면 기본권 침해 정도가 약한 재산권은 널리 침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영장주의 예외 우리는 기본권이고 이 기본권은 법률상 예외 규정이 있는 부분만 빠진다. 예외는 영장만 빼는 거야. 체포 현장에서. 그러면 대상물은 똑같이 간다. 대상물도 문제가 없어요. 긴급행위설이나 부수처분설이나 다 오케이야. 그 다음에 장소 체포 현장 맞아. 사후영장 오케이. 외견상은 괜찮다는 거예요. 대충 보니까 체포가 성공한 이유에서 시간도 문제였고 대상 역시 피의사건과 관련된 거여서 긴급행위 부수처분설 문제였고 장소도 체포 현장이고 사후영장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련의 절차를 이루는 여기서는 증거 수집 절차에서 선행 절차가 위법하면 후행 절차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봐야 되죠. 따라서 함정수사가 위법하고 연이어서 현행범 체포도 당연히 위법하고 나아가 압수까지 위법하다는 말에 밑에 딱 들어가죠. 결과적으로 얘는 나중에 이제 위수중 처리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위수중에 대해서 첫 번째 을로부터 압수한 현금과 기금 속에서 이제 증거 능력 나오면 무조건 308조의 2. 그 다음에 압수 절차가 문제가 있느냐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위수중 비진술 증거에도 적용이 되느냐? 종래 판례는 이른바 성질 형상 불변론을 취하했었는데 최근 제주시 사실 압수색 사건을 통해서 그냥 폐기하고 이렇게 이어가지고 폐기하였다. 생각건대 308조의 2는 배제되는 증거의 범위 308조에는 배제되는 증거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진술 증거에도 위수중은 적용된다. 여러분 위수중이라고 줄였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보다 더 중요한 배점이 뭐냐? 증거배제의 기준이라는 거죠. 바로 증거배제의 기준과 관련해서 원칙적으로 다 써요. 길게 쓰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이 증거배제의 기준 따라서 이의경량 중대위법
적법 절차의 본질을 침해하는 중대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에 배제된다. 줄일 때는 조문을 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수집 절차를 봐야 되겠죠. 내려가서 수집 절차에서 먼저 영장주의 예외의 근거부터 보는 거예요. 수사 단계 강제 압수. 3개 지운다. 216조 1항 1호, 216조 2항, 218조. 또한 담장을 넘은 직후니까 범죄 장소 아닙니다. 긴급 체포 성공. 자, 장첸 체포. 긴급 체포가 성공한 경우가 아니다. 그러니까 얘는 예거. 얘는 217조 1항. 이게 적용 안 돼요. 결과적으로 남는 게 뭐냐? 216조 1항 2호밖에 없다. 자, 조문 체포 현장을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사후영장까지. 만약에 체포가 적법하다면 현행범 체포 현장이고요. 체포 사유와 관련된 거 시대장호 시대 여기 장시 나왔고 뭡니까? 현행범 체포 현장에서 제가 말이 엇갈리네요. 장소 나왔고 대상 나왔고 순서를 맞출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뭐 사후영장까지 있으니까 이거 적법하게 볼 여지가 있는데 청구도 했으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이제 여기서 나온다. 바로 올려서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 꼭지 1년의 절차를 이루는 여기는 바꿔놨어요. 신병 확보 절차를 증거 수집 절차에서 선행 절차가 위법하면 후행 절차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봐야 된다. 이 두 개는 무조건 써야 돼요. 그다음에 양 조절. 양을 좀 늘릴 때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전술한 바와 같이 함정수사 현행범 체포 위법 연이은 압수 역시 216조 1항 2호를 충족하였는지를 불문하고 위법합니다. 그래서 사안 해결 여러분 영장주의 위반은요 우리 판례도 그냥 간명하게 나옵니다. 왜? 헌법 12조 3항의 기본권이니까. 그래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헌법 12조 2, 3항과 3항에 천명하는 영장주의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바로 가서 압수 절차가 위법한 이상, 현행범 체포 압수 절차가 위법한 이상 그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는 적법 절차의 본질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위법 수집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부정돼야 된다라고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제 첫 강좌에서 나온 문제는 두 가지를 제가 강조를 해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영장주의 예외에 대한 서술이라고 하는 거. 수사 단계에 이루어진 강제적인 압수. 이거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은 아마 사례 20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머릿속에 들어올 겁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판례를 잘 해야 되겠다는 것.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목차는 외우는 게 아닙니다. 목차는 외우는 게 아니고 순서를 저하고 똑같이 가겠습니다. 일단 함정수사하고 체포했으면 체포부터 보자. 거꾸로. 그 다음에 함정수사를 보자. 마무리해서 체포는 적법한 것으로 보이지만 선행하는 함정수사가 위법하니까 당연히 위법하다. 자, 압수도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 있느냐? 위수증부터 보자. 위수증의 개념. 그 다음에 선행하는 절차의 위법성 찾아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꼭지 있는 거. 앞에서도 했지만 세 꼭지 헌법 12조 1항의 적법 절차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 1년의 절차를 이루는 증거 수집 절차 혹은 신병 확보 절차, 선행 절차 위법 시 후행 절차는 당연히 위법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탈법 행위를 근절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줄였을 때는 이것만 빼놓고 쓰는 거예요. 줄였을 때는. 자, 이렇게까지 강조 드리면서 제1강 첫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